새벽 5시, 아직 시장 불이 켜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등심 오늘도 50kg만 주이소.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매일 같은 말이었죠. 그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엔 낡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돈 5만 원권 30장.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 노인 대체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경찰이 조사에 나섰을 때 그 노인이 왜 고기를 사던 이유를 듣고 우린 모두 말문을 잃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정육점 사장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점퍼를 입은 85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매일 새벽 등심 50kg을 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빳빳한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이었죠. 영수증도 카드도 거부한 채 말입니다. 정육점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많은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옷은 남루하고 신발은 구멍 났는데 150만 원씩 현금으로 척척 내시니까요. 사장은 처음엔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정육점 사장은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정육점. 4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박 사장은 문을 열기 위해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한 노인이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처음엔 그냥 평범한 단골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죠. 사장님, 계시는교? 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등심 50kg만 주이소. 박 사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0kg이라니 그건 한 달치 판매량에 맞먹는 양이었으니까요. 네? 50kg요? 그렇심더. 50kg. 오늘 안에 필요하이소. 박 사장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행사라도 하시나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장사니까 일단 고기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죠. 30분 뒤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3개가 카운터 위에 놓였습니다. 총 148만 원입니다. 어르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 돈이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방금 찾아온 듯한 번호가 연번으로 이어진 깨끗한 지폐들. 여기 있심더. 노인은 정확히 148장을 세어 건넸습니다. 박 사장은 돈을 받으며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에 주름진 손.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손이었죠. 그런데 그 손에서 새 돈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영수증은요? 아이, 필요 없심더. 그냥 가겠심더. 노인은 무거운 상자들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박 사장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받았고 손님도 만족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등심 50kg만 주이소. 박 사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등심 50kg, 등심 50kg, 등심 50kg.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은 계산을 해봤죠. 일주일이면 1,036만 원, 한 달이면 4,440만 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노인은 항상 새 돈으로만 계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수증도, 카드도, 심지어 현금 영수증도 거부했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노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는 여전했고 낡은 점퍼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손수레는 녹이 슬어 삐걱거렸죠. 어디를 봐도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르신, 실례지만 이 고기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필요한데 쓴단께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박 사장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노인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6시 정각.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박 사장은 이제 노인이 올 시간만 되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죠. 등심 50kg만 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총 148만 원입니다. 여이심 더. 그리고 노인은 언제나 새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빳빳하고 깨끗한 은행에서 방금 찾아온 듯한 지폐들. 박 사장은 매번 그 돈을 받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박 사장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미 그 노인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야, 너 그 할아버지 봤어? 매일 정육점에서 고기 사가는 거. 응, 나도 봤어. 근데 양이 장난 아니던데? 50kg래. 매일. 뭐? 매일 50kg? 그게 말이 돼?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 반찬 가게 사장님, 떡볶이 집 할머니까지 모두가 그 노인에 대해 이야기했죠. 야, 근데 그 할아버지 옷 봤어? 완전 남루하던데. 맞아. 신발도 구멍 났더라고. 근데 150만 원씩 쓰다니. 이거 뭔가 수상한데?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도 덩달아 커져갔죠. 혹시 돈 세탁 아니야? 어? 돈 세탁? 응, 요새 그런 거 많잖아. 불법으로 번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일 수도 있어. 노인네들 타깃으로 하는 거 많잖아. 박 사장도 이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3주째 되던 날, 박 사장은 결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 박 사장은 가게 앞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노인이 고기를 싣고 떠나는 모습, 손수레를 천천히 끌고 가는 뒷모습, 그리고 저기로 가네? 노인은 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허름한 창고들이 즐비한 뒷골목 쪽으로 말이죠. 박 사장은 다음 날 일찍 나와 노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네. 새벽 시장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 사장은 노인을 놓칠까봐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죠. 하지만 노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젠장, 놓쳤어. 박 사장은 그 골목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깊고 어두운 골목, 오래된 컨테이너와 창고들이 늘어선 곳, 평소엔 쥐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죠. 저기서 뭘 하는 거지? 박 사장은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골목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박 사장의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떡볶이집 김할머니, 과일 가게 이사장님, 반찬 가게 최아주머니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상해요.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새벽마다 고기 싣고 저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폐창고인데.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불법 도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매일 50kg씩 사가는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분명 어디 팔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 사장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새 불법 도축장 많다잖아요. 싸게 고기 받아서 불법으로 손질해서 식당에 파는 거. 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걱정이었으니까요. 근데요? 그 할아버지 옷차림 봤어요? 너무 난무하잖아요. 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수상한 거예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면 왜 그렇게 입고 다니겠어요? 분명 위장하는 거예요. 그날 밤, 박 사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주름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구멍 난 신발, 그리고 빳빳한 새 돈.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4주째,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다시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등심 50kg만 주이소. 네, 박 사장은 고기를 포장하면서 노인을 유심히 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그저 담담하고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148만 원입니다. 여이심 더. 또 다시 새 돈. 박 사장은 그 돈을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이 고기로 장사라도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그럼 뭐에 쓰시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기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천천히 돌아섰죠. 곧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사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박 사장은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사라진 그 골목을 오래도록 바라봤죠. 어둡고 깊은 골목. 그 끝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김 할머니예요. 큰일 났어요. 네? 무슨, 그 할아버지요. 방금 봤는데 그 골목에서 연기 나더라고요. 무슨 냄새도 나고. 박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기요? 무슨 연기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이상해요. 우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 사장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할 게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분 뒤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2대, 경찰관 4명, 박 사장과 시장 상인들은 긴장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죠. 신고하신 분이 박 사장님이신가요? 네, 저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사장은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매일 등심 50kg를 사가는 노인, 새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상한 행동, 그리고 오늘 저녁 골목에서 올라온 연기.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그 노인분의 인적사항을 아십니까? 아니요.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 그냥 매일 새벽에 오셨을 뿐이에요.
CCTV 영상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박 사장은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 경찰관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저 골목, 평소에 사람이 다닙니까? 아니요, 거의 안 다닙니다. 다 폐창고고 컨테이너밖에 없어서요. 나이 든 경찰관이 턱을 쓸었습니다. 수상하긴 하네요. 김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그 골목에서 연기 나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무슨 냄새도 나고. 무슨 냄새요? 고기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상한 냄새였어요. 경찰관들은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들었죠. 본부, 여기 동대문 19팀입니다. 현장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일행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과 상인들도 뒤따랐죠.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사장과 상인들은 골목 입구에 서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경찰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죠. 골목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양옆으로 늘어선 폐창고들, 녹슨 철문들, 깨진 유리창들. 여기 정말 사람이 사나? 젊은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대답했죠. 모르지. 근데 분명 뭔가 있어. 저 앞쪽 봐. 손전등 빛이 닿은 곳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티로폼 조각들, 그리고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들. 저건 피 아닙니까? 경찰관들은 긴장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 경찰봉으로 향했죠. 조심해. 천천히 가자. 그들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냄새도 진해졌죠. 확실히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섞여 있었어요. 탄내 같기도 하고 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골목 끝 낡은 컨테이너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연기,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무슨 소리죠? 경찰관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여러 명,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안에 사람이 있어. 나이 든 경찰관이 컨테이너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악! 경찰관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야? 문을 열어. 빨리. 젊은 경찰관이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죠. 안 열려. 밀어. 두 경찰관이 함께 문을 밀었습니다. 쿵, 쿵. 세 번째 밀자 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던 박 사장과 상인들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나오지 않았죠.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김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경찰관의 목소리. 본부, 이쪽 19팀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차 요청합니다. 구급차요?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상자는 아니고 노인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박 사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진 노인,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박 사장과 상인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 것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은 채 박 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죠. 경찰관들이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혼란과 그리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섞여 있었죠. 경찰관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범죄는 아닙니다. 확실한 건 그겁니다. 그럼 뭔데요? 경찰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에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15명 정도요. 모두 노숙자이거나 독거노인으로 보입니다. 노숙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사오신 고기를요. 박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라고요? 김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매일 고기를 사서 노숙자들한테 나눠주고 계셨다는 겁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에 업소용 그릴도 있고 테이블도 있더군요. 완전히 무료 급식소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였어요?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가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의심하고 수상하게 여기고 결국 신고까지 했던 그 노인, 그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난 걸까? 왜 매일 새 돈으로만 계산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남을 도우려 하신 걸까?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박 사장님, 저희입니다. 혹시 지금 병원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노인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박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요? 네,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시네요. 박 사장은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떨림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일지를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본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 안. 하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업소용 그릴, 그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등심, 그 주위로 둘러앉은 15명의 노인들,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그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집게를 쥐고 고기를 뒤집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자, 오늘은 좀 더 드이소. 아직 많이 남았심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게 대체 젊은 경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전등이 컨테이너 안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쌓인 스티로폼 박스들, 깨끗하게 정리된 식탁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그리고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 젊은 남자와 아이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죠. 경찰복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양반들이. 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러요. 할아버지는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신고요. 다른 노인들도 불안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관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 모여서 밥 먹는 곳입니다. 밥이요? 경찰관의 시선이 그릴 위에 고기로 향했습니다. 고기를요? 네, 고기도 밥이제라.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숙하거나 쪽방에 살거나 하루하루 끼니 거르는 사람들이제라. 경찰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죠. 앙상한 몸, 해진 옷.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매일 고기를 사오신 겁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시작했심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이런 급식 활동을 하려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허가 같은 거 몰랐심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을 뿐입니다. 경찰관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법이었죠. 무허가 급식소.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단속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이런 일을 하시려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죠. 경찰관 양반,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이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심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쪽방에 살았심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자라. 근데 이 어르신이 한 달 전부터 여기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왔는디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느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좋은 고기는 처음 먹어봤심더. 아니, 이렇게 배불리 먹은 것도 처음입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심더. 저도 그렇심더. 저도 노숙하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살았는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았심더. 경찰관들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목이 메는 걸 느꼈죠. 할아버지, 이 고기는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가리켰죠. 저기, 있심더. 경찰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돈들. 이 돈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권, 당첨됐심더. 복권이요? 네, 2달 전에 33억. 경찰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33억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가득했죠. 근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디. 쓸 시간이요? 할아버지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심장, 나쁩니다. 의사 양반이 그러대라. 언제 갈지 모른단께요.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돈을 쓰고 싶었심더. 혼자 쓰면 뭐하겠습니까? 나처럼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었심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보이거든라. 아무도 안 돌아봐주고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는 그런 모습 말이자라.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십니다. 평생 폐지 주우며 사셨자라. 근디 로또 당첨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신 거였심더. 할아버지가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와 아이들의 사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심더. 아드님이요? 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심더. 그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첫 월급 타면 고기 잔뜩 사서 같이 먹자.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해드릴 거라고. 경찰관들은 숨죽였습니다. 근디 그 약속을 못 지켰심더. 아들이 첫 월급 받기 전에 떠나버렸으니까라. 할아버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아들 대신에 그 애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들릴 뿐이었죠. 그래서 매일 고기를 사서 오는 겁니다. 아들이 사주고 싶어 했던 그 고기를 나 같은 외로운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젊은 경찰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죠. 할아버지, 정말 경찰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르신, 경찰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심장, 119, 빨리 119. 젊은 경찰관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아직 다 익지 않은 등심 한 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이소.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의 손에서 고기 한 점이 바닥에 떨어졌죠. 경찰관들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 하지만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들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릴 위의 고기는 여전히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걸.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아들의 꿈이, 그리고 한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들이 본 광경은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와 그를 둘러싸고 울고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맥박 약함, 호흡 불규칙, 즉시 산소 투여.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죠. 심장 발작으로 보입니다. 빨리 이송해야 해요.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죠. 응급구조사가 그 손을 펴려하자 안에 고기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응급구조사는 조심스럽게 그 고기를 치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축 늘어졌죠. 어르신. 노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응급구조사가 조심스럽게 말렸죠.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제발, 살려주이소. 제발.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컨테이너 안을 울렸습니다. 들것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구급차로 향하는 길. 박 사장과 상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죠. 박 사장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할아버지,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주름진 입술,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낡은 지갑.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죠.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김할머니가 박 사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신고해서 김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내가 신고했어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의심했어요. 범죄자라고, 돈 세탁이라고, 불법이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신고하고, 사장님, 그건 아니에요.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는 한 달 동안 매일 그분을 봤어요. 매일 고기를 팔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무슨 그분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만 했어요. 이상하다고, 수상하다고. 박 사장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누군가를 돕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었죠. 박 사장님, 이건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사장님은 이상한 걸 신고하셨을 뿐입니다. 그게 시민의 의무니까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됐잖습니까? 안 그랬으면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경찰관의 말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노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15명.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박 사장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아까 그 할머니였죠. 사장 양반. 네, 박 사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죠. 욕을 할까? 원망을 할까? 하지만 할머니는 박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심더. 네? 박 사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그 어르신 살릴 수 있을 것 같심더. 무슨 당신이 신고 안 했으면 그 어르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구급차가 와서 병원 가셨잖습니까? 이제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할머니의 말에 박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맞심더. 우리도 그 어르신이 아프신 거 몰랐심더. 매일 웃으시고 밝으시고 하니께 건강하신 줄만 알았자라. 또 다른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으면 그게 다행 아니겠습니까? 박 사장은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무거웠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도 해야 하고요. 혹시 같이 가시겠습니까?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김 할머니와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일행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가슴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죠. 차 안에서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잠든 건물들, 그리고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 한 달 전 그 할아버지가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등심 50kg만 주이소. 그때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그분의 눈을, 그분의 마음을, 그 주문 속에 담긴 의미를. 박 사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살아계시길. 병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밝은 불빛,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일행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박 사장과 상인들, 그리고 노인들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다들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박 사장과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박 사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말기 심부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럼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며칠.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혹시 면회하시겠습니까? 박 사장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의사를 따라 병실로 향하는 길. 박 사장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곧 그 할아버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사연을, 그 사랑을. 박 사장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만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죠. 침대 위에 누운 할아버지.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침대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어르신.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죠. 아, 사장 양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박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할아버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제가 신고를 경찰에. 아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박 사장을 막았습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당신 잘못 없심더. 하지만 나도 알았심더. 내가 이상해 보였을 거라는 거.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폐지나 죽던 늙은이가 매일 150만 원어치 고기를 사가니께 누가 봐도 이상하제라.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나도 말하고 싶었심더.
당신한테, 시장 사람들한테. 근디, 말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심더. 달라진다고요? 응, 사람들이 동정할 것 같았심더. 불쌍하다고 할 것 같았심더. 그게 싫었심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심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박 사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 아들, 민수라고 했심더. 민수요? 응, 착한 아이였제라.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됐던 아이였심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애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심더. 내가 폐지나 주우며 근근히 살았으니께 그 애도 고생만 했제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줬심더. 대학은 꿈도 못 꿨제라. 그래도 그 애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심더. 박 사장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애가 25살 되던 해 결혼했심더. 참 예쁜 여자를 만났제라. 그 여자도 우리만큼 가난했심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그래도 둘이 참 행복해 보였심더. 애들도 둘 낳고 손자, 손녀 참 이뻤제라. 손주가 둘이요? 응. 근디 며느리가 애들 낳고 몸이 안 좋아졌심더. 병원비가 많이 들었제라. 할아버지의 주먹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수가 그때부터 일을 더 많이 했심더. 낮에는 공장, 밤에는 대리운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자라. 박 사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이었심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가 대리운전하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심더. 아, 과로 운전이었심더. 졸음운전. 그 애가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심더. 할아버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그 애 첫 월급날 바로 전날이었심더. 첫 월급날이요? 응, 그 애가 새 직장을 구했었심더. 공장보다 조금 나은 회사였제라. 다음 날이 첫 월급 받는 날이었심더. 박 사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고 나기 전에 그 애가 전화했었심더. 전화를요? 응,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나는 자고 있었는디 전화벨 소리에 깼제라.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여보세요, 민수가? 응, 아버지, 깨웠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다, 괜찮다. 무슨 일이고? 아버지, 내일 첫 월급 받심더. 그래? 잘 됐네. 고생했다. 그때 민수가 말했심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버지, 내일 월급 타면 고기 사드릴 겁니다. 등심으로 말입니다. 고기? 응,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심더. 고기 잔뜩 구워서 같이 먹자 아입니까? 할아버지는 그 말을 기억하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됐다. 돈 아껴라. 애들 밥 사 먹여라. 그렇게 말했심더. 할아버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디 민수가 웃으면서 말하대라. 아버지, 이번 한 번만이라도 괜찮심더. 한 번만 같이 고기 먹어요. 내가 사는 거, 그게 내 소원입니다. 박 사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게 그 애 마지막 말이었심더. 어르신,
그 전화 끊고 1시간 뒤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심더. 민수가 사고 났다고.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었심더. 그 애는 그렇게 떠나버렸심더. 첫 월급도 못 받아보고 나한테 고기도 못 사주고.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 뒤로 며느리도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심더. 손주들은 시설로 갔심더. 내가 키울 형편이 안 됐으니께라.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심더. 혼자서 매일 폐지 주우며 그 애 생각하며 박 사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이었심더. 로또를 샀심더. 평생 처음으로 로또를요? 응. 그냥 지나가다가 복권 가게가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한 장 샀심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디 당첨됐심더. 33억. 박 사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심더. 확인하고 또 확인했자라. 근디 진짜였심더. 할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심더. 계속 생각했자라.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집을 살까? 차를 살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심더. 나 혼자 잘 살면 뭐하겠습니까? 민수는 없는디. 어르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심더. 민수가 하고 싶어 했던 거. 나한테 고기 사주고 싶어 했던 거.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심더. 민수 대신 내가 하자. 민수가 못다 이룬 그 꿈을 내가 이루자. 박 사장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기 시작한 겁니까? 응. 근디 나 혼자 먹을 순 없었심더. 그래서 나처럼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심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고기 나눠 먹으면 민수가 거기 있는 것 같았심더. 같이 먹는 것 같았심더. 어르신. 정말 박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할아버지가 박 사장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이소. 나는 행복했심더. 그 한 달이 내 평생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심더. 하지만 어르신 건강은 알아요. 심장 나쁜 거 의사 양반이 말했심더. 오래 못 산다고.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평온한 웃음이었죠. 괜찮심더. 나는 할 일 다 했심더. 민수 약속 지켰심더. 어르신. 그리고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심더. 그 노인들, 당신, 시장 사람들. 할아버지가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심더. 당신이 신고해준 덕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니께라. 박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어르신. 저 정말 알아요. 다 알심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심더. 피곤하네라. 박 사장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죠. 사장 양반, 부탁 하나만 들어주이소. 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그 노인들 말입니다. 계속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심더. 그럼 민수도 기뻐할 겁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잠이 든 것 같았죠. 박 사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 그 빛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 사장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봤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민수의 약속을 영원히 지켜가겠다고. 박 사장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상인들과 노인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박 사장을 바라봤죠. 사장님, 어떻습니까? 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사장님, 박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르신, 아드님이 있으셨대요. 아들이요? 네, 민수라고.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버지한테 고기 사드리고 싶다는 거였대요. 첫 월급으로 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김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아들 대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같은 외로운 사람들하고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던 겁니까? 그래서 박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 2달 전에 로또에 당첨되셨답니다. 33억. 33억이요? 네. 근데 혼자 쓰고 싶지 않으셨대요. 아드님이 없는데 혼자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박 사장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죠. 과일 가게 이 사장님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겁니까? 반찬 가게 최아주머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돈 세탁이라고, 범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김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분은 천사셨는데.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부탁하셨습니다. 부탁이요? 그 노인분들 계속 돌봐달라고. 박 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지키겠다고. 상인들이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최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거들겠습니다. 김 할머니가 박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어르신 뜻을 이어갑시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바라봤죠.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돌봐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심더, 정말 고맙심더. 그날 오후, 일행은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사장이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시장 입구 쉼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무슨 일이래? 박 사장님이 급하게 사람들 모은데 곧 30명이 넘는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박 사장이 앞에 섰죠. 여러분, 들어주세요. 박 사장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의 약속, 교통사고, 로또 당첨, 그리고 나눔. 상인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주먹을 쥐었죠. 그래서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어르신 혼자 하시던 일을 우리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냉장고 하나 기부하겠습니다.
떡볶이 집 사장이었습니다. 저도요. 매주 과일 한 박스씩 넣겠습니다. 과일 가게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매일 조금씩 넣겠습니다. 최 아주머니였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시장 입구에 커다란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업소용 대형 냉장고. 상인들이 돈을 모아 산 것이었죠. 이 사장님이 페인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름을 써야지. 네? 냉장고 이름. 그 할아버지 아드님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이 사장님이 냉장고에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하얀 페인트로 또박또박 민수의 나눔 냉장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누구나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냉장고 옆에 작은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이 냉장고는 한 아들의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고기를 사드리고 싶었던 아들. 그 약속을 대신 지킨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시장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인들이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등심을 넣었습니다. 10kg. 정성껏 포장해서. 이 사장님은 사과, 배, 바나나를 넣었습니다. 최 아주머니는 김치, 반찬들을 넣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떡볶이와 순대를 넣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식빵과 케이크를 넣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박 사장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에 나눔 냉장고가 생겼다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고.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찾아왔죠.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고기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손주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과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과 상인들은 매일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비면 채우고, 상한 것은 치우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고 계십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 사장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박 사장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사장, 양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죠. 어르신,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구멍난 신발을 신고.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퇴원하셨습니까? 응, 의사 양반이 조심하라고 했심더. 근디 나는 시장이 보고 싶었심더. 박 사장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시면 연락하셨어야죠. 아이, 그냥 걸어오고 싶었심더. 할아버지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냉장고를 봤죠. 저게, 네, 민수의 나눔 냉장고입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죠. 민수의 나눔 냉장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심더. 정말 고맙심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할아버지는 상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미안했심더. 그리고 고맙심더. 김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심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냉장고로 다가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여기가 그 냉장고야? 응, 여기서 음식 받아가는 거야.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꺼냈죠. 엄마, 이거 받아가도 돼? 그럼, 가져가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오늘 고기 먹는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평화도 있었습니다. 민수야. 봤제?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약속 지켰다. 이제 마음 놓아도 되제? 박 사장이 할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 오세요. 여기는 어르신 집이니까요. 할아버지가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심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을 비췄습니다. 냉장고에 하얀 글씨가 반짝였죠. 민수의 나눔 냉장고. 그 글씨는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들의 사랑, 한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담긴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박 사장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가장 먼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으면 채웠고 정리가 필요하면 깨끗이 닦았죠.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과일을 채웠고 최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남은 반찬을 넣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떡볶이를, 빵집 주인은 당일 못 판 빵을 넣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시장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냉장고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 어떤 날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죠. 한 학생이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망설이고 있었죠. 박 사장이 다가갔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학생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괜찮소. 여기 있는 건 다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학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아닌데 박 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소. 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알바도 없고 집에서 보내주는 돈도 끊겨서 하루 한 끼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이 냉장고에서 고기 한 팩과 빵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소. 대신 나중에 당신이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박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할아버지가 느끼셨던 기쁨이구나.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한두 번씩 시장을 찾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박 사장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 양반. 네, 어르신. 오늘 고기 좀 사려고 하는디.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kg만 주이소. 박 사장이 고기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죠. 어르신,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도 있지만 나도 직접 하고 싶심더. 그 사람들하고 얼굴 보고
같이 먹고 싶으니께라. 박 사장은 고기를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잖습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드려야지요. 아이, 그러면 할아버지가 난처했습니다.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죠. 어르신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할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심더. 정말 박 사장이 포장한 고기를 건넸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심더. 고맙소. 할아버지가 고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에 무언가 붙어 있었죠. 작은 쪽지였습니다. 박 사장은 쪽지를 떼어 읽었습니다. 사장 양반께 고맙심더. 덕분에 약속 지켰심더. 민수가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심더. 그동안 정말 고마웠심더. 민수 아버지 올림. 박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박 사장은 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다시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그 심장 환자 85세 할아버지. 아, 그 환자분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어떻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사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웃고 계셨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박 사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게 앞에 주저앉아 쪽지를 꽉 쥐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기 칼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들도 모였습니다. 냉장고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모였죠. 시장 입구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냉장고 옆에 할아버지 사진이 놓였고 사람들은 꽃을 바쳤습니다. 김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가 의심했다는 게 평생 후회될 겁니다. 이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사장이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할아버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시장 사람들은 더 열심히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민수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가 2개가 되었죠. 그리고 다른 시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나눔 냉장고를 만들고 싶다고,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박 사장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렇게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 5년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은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얼굴은 더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민수 할아버지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저
정육점 주인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5년 전에 이 냉장고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던 사람입니다. 박 사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학생이었죠? 남자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정말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 보이네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보답하러 왔습니다. 보답이요? 네.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남자가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이 냉장고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이게 없었다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겁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 냉장고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장한 것, 그게 바로 할아버님이 원하시던 겁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민수의 나눔 냉장고, 그 글씨가 노을빛에 물들어 빛났습니다. 박 사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십니까? 어르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 그 바람 속에서 박 사장은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고맙심더, 정말 고맙심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도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등심, 따뜻한 연기, 행복한 웃음소리, 그 냄새는 이제 이 시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바로 사랑의 냄새야. 그래, 나눔의 냄새지. 민수 할아버지 이야기 알아? 정말 감동적이야.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한 아들의 약속, 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고픈 사람을, 외로운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한 아이가 고기를 꺼냅니다. 엄마, 오늘 고기 먹는 거야? 응, 민수 할아버지 덕분이야. 민수 할아버지가 누구야? 아주 좋은 분이셨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지.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그 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와 민수가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약속 지켰네요. 그래, 민수야, 지켰다. 그날 이후 시장에는 늘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사랑의 냄새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작은 관심으로, 작은 사랑으로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처럼.